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손안의 연수원. 질문이 다르면 수업이 다르다 편을 클릭해주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요새 AI를 사용해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같은 단원이라도 교사의 질문이 달라지면 학생의 사고가 확장된다는 사실. 오늘은 플러스 교사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과 AI 에이전트와 협력해 더 나은 수업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교실에 정말 많은 AI가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정말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연수는 간단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글 클래스룸, 캔바, 패들렛, 챗GPT, 리튼. 요새는 교실에서 AI를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도 정말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우리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AI를 사용한다는 말과 활용한다는 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AI를 단순히 사용한다는 말은 도구가 해준 결과를 그대로 받아 쓴다라는 의미라면 AI를 수업에 활용한다라는 말은 교사가 정확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질문을 거쳐 검증한 뒤 수업을 설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사가 AI 에이전트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교사가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설계를 위해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교육적으로나 우리 학교의 상황 또는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증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치는 교사를 우리는 플러스 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플러스 교사란 AI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교사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교사상을 의미합니다. 화면의 표의 왼쪽을 살펴보면 보통 교사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인식하고 기존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데 그치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오른쪽 플러스 교사는 AI 에이전트를 사고의 파트너로 활용하며 학생의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한 수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프롬프트를 예로 들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보통의 교사는 AI에게 내가 원하는 땡땡 과목의 수업 설계안을 만들어줘 라고 간단한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플러스 교사는 다음과 같이 교사의 사고력을 더한 새로운 수업 설계 아이디어를 정리해 프롬프트로 입력하고 학생의 사고가 더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을 AI 에이전트와 함께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롬프트는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할 때 작성했던 프롬프트인데요. 사회와 문화 3단원 대중문화 파트와 4단원 사회적 불평등 개념을 융합해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사회적 차별을 주제로 탐구하는 프로젝트형 수행평가 수업을 만들고 싶어. 이 수업을 미디어 개선 주간과 연계해서 진행할 건데 학생들이 실제 미디어를 분석하고 비평하고 개선하는 흐름으로 사고를 깊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탐구 활동이나 프로젝트 주제가 적합할까? 또 각 단계에서 학생 사고를 자극할 발문 예시도 함께 제안해줘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의 아이디어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이를 교실에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AI 에이전트와 함께 고민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들은 이후의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요. 교사는 AI 에이전트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AI 에이전트 제안에서 교사의 사고로 완성된 플러스 교사의 깊이 있는 탐구교실.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제가 했던 수업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디지털 민주시민성을 높이는 프로젝트 수업을 구상하고 싶었다면 먼저 교사 스스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사회 변화의 맥락과 이때 필요한 교사의 역할 등을 고민한 뒤 공감, 비판적 사고력, 실천력, 디지털 시민성, 미디어 리터러시, AI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회문화 과목에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나의 동료인 AI 에이전트에게 나의 상상을 교실로 구현해내는 과정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죠. 교사가 핵심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할 때 백워드 형식으로 설계하고 싶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성취 기준을 AI 에이전트에게 입력하고 핵심 질문을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볼 수 있겠죠.
또 활동 때마다 아이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면 자료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 탐색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활동 중 예상되는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교사의 입장이 아닌 학생들의 입장에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닫기와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AI 에이전트가 답을 준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AI 에이전트의 제안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교육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가 카드뉴스 제작 활동을 제안하였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활동 수업에 익숙해 다양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는 진도로 인해서 8차시가 부담스러운데 AI 에이전트가 8차시 수업을 제안했다면 플러스 교사는 이러한 제안을 해석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수정, 보완한 내용인데요. 미디어 개선 주간을 따로 만들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활동식 수업에 익숙하기 때문에 카드뉴스로 제안하기보다는 영상, 표어, 인식조사, 캠페인, 연극 등 자유형 결과물을 받는 방식으로 확장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또 고등학교의 진도를 고려해 프로젝트를 5차시로 줄이는 대신 개인형 과제와 모두명 과제를 섞어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 결과물을 생기부에 모두 다 기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상황과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내 수업을 정교화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소수자가 등장하는 영상이면 뭐든 다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사회적 소수자가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영상이 아니라 은연중에 일어난 차별이 묻어나는 미디어를 찾고 이를 개선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의견을 반드시 구분하여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죠. 또 이 수업에서 제가 AI를 활용했었는데요. AI를 사용할 때 출처를 다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AI의 한계와 편향 같은 것들을 고민해보고 AI 비판적 분석 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으며, 이 안에 들어갈 비판적 분석 일지의 발문들은 AI 에이전트와 함께 협력해서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플러스 교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수업의 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AI 에이전트는 효율을 더하고 플러스 교사는 수업의 방향을 정합니다. 올해 제가 AI 에이전트와 함께 설계한 깊이 있는 탐구 수업의 그 결과물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수업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채로운 산출물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내 인식 개선 캠페인부터 카드뉴스의 SNS 게시, 쇼츠 제작 및 댓글 반응 분석 등 다양한 결과물이 눈에 보이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작성한 기자님께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공식 답변을 받는다거나 영화 제작사에 시나리오 수정을 제안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 등 교실 내의 배움이 교실 밖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경험들을 공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발표의 당일 학생들의 발표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날이고요. 발표의 당일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여러분들께 박수! 자, 앞에 보시면 우리 1, 2차시에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다고 해서 사회적 소수자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우리 4차시에 미디어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문해력도 키워보고 그 다음에 예능, 광고, 드라마, 뉴스 다양한 매체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정해서 그걸 직접 5, 6차시에 비평해보는 이런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거의 6반에 2주 정도 준 것 같아요.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더 나은 미디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활동한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직업들과 하이브에 나오는 줄리의 캐릭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처음 1차시 때 저희가 사회적 소수자를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혹시 주변에서 미디어에서 본 거를 이야기하고 본인에게 이상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질문을 한 적이 있냐라고 또 질문을 해봤는데, 그때 다문화 가정이면 집이 좀 어렵지 않아?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해요. 편견이 가진 시선을 아직 우리 사회에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 사회적 소수자 인터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미디어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걸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는 그 미디어 중에서 드라마를 팩을 해서 드라마에 있는 한 캐릭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직업 들고 하이킹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이 순재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이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트콤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줄리에간 캐릭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 줄리엔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일단 너무 이 줄리엔 캐릭터를 너무 과하게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줄리엔이 물론 너무 잘생기시고 멋지시지만 이 드라마 자체에서 엄청난 꿈이나 그 다음에 너무 큰 키 그리고 뭔가 백인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과하게 설정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분이 결국에는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순재 할아버지 그 교장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백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뭔가 이 외국인을 뭔가 백으로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으로 이미 설정을 하는데 뭔가 차별 요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캐릭터 분석을 한 걸 카드뉴스로 제작을 해서 저희 따로 인스타에다가 올려봤는데요. 그 인스타를 보고 준 반응 같은 거를 구글 폼으로 설문을 받아서 저희가 또 그 반응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양인의 경우는 우리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뛰어난 존재로 묘사되고 중국 혹은 동남아의 경우는 사회적 약자처럼 묘사된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나 직업 설정 등에서 외국인이 주로 어떤 형식으로 미디어에서 비춰주는지 저희가 돌아보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주제는 성범죄 기사 보도에서 쓰이는 순환 표현이 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매체는 뉴스입니다. 일단 뉴스는 정보가 전달되는 연령대가 가장 폭이 넓다고 생각했습니다. 10대부터 연령대가 높은 노인분들까지도 다양하게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대중적인 매체에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뉴스를 선정하였고요. 또한 정보 전달 매체 중에서 신뢰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비평함으로써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매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는 이 중에 단점인 표현의 책임 모호에 대해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인식조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뉴스를 주로 접하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은 인터넷 기사이며 그 다음으로 두 가지는 영상 플랫폼이나 TV 방송으로 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뉴스에서 성범죄 수사 표현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것에서 가장 많이 답변이 나온 것은 자주 본다라는 것이었고 가끔 본다라는 표현이 38.3%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응답자의 대다수 약 80%가 성범죄 수납 표현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그러나 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과반수에 불과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문제 삼아서 한번 비평해보자 라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전 활동 첫 번째로는 교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범죄 단어 순화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포스터이며 이것은 그 뉴스에서 단어, 말이 바뀌면 진실도 달라진다 라고 하여서 뉴스에서 범죄를 순화하는 것이 어떻게 범죄의 심각성을 감출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급식실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 2차 설문조사는 두 가지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사에서 범죄 표현 순화가 범죄의 심각성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며 두 번째는 앞으로 뉴스 기사를 읽을 때 사용한 표현이 범죄를 순화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생각해볼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진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 활동으로는 교내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퀴즈 문항이 첫 번째 불법 촬영물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장난처럼 들리게 하는 표현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언론이 비동의 가능 영상 즉 동의하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 이것 대신 성관계 영상이라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뉴스에서 사용하는 성범죄 관련 단어 순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문항을 제시하여서 뽑기를 하여서 맞추면 선물을 제공하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단어가 되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우리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범죄 심각성을 가릴 수 있구나 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천 활동 세 번째는 이제 기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중앙일보 이은지 기자님이 작성하신 직원 간 성관계 영상 찍고 여 샤워실은 몰카, 부산 발칵 무슨 일이라는 기사를 읽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여서 정정하는 것이 어떤지 작은 의견을 드린다고 이메일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뽑은 점이 성관계 영상 몰카라는 표현 대신 정확한 표현인 불법 촬영물, 불법 카메라 등의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일보 장구실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음란물 촬영 강요, 성범죄 채팅방 운영자 알고 보니 라는 기사의 헤드라인인데요. 기자님께 미성년자의 음란물 촬영 대신 성착취물, 아동 성착취물 등의 피해자의 피해를 더 부각시키고 가해자의 잘못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이메일로 적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선일보 카카오톡 제보인데요. 조선일보는 안타깝게도 기자님들의 각각의 이메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취합해서 조선일보의 카카오톡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이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되게 저는 의미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의 특징은 앞에 있는 그런 영상의 예능성을 그대로 가져가되 이 내용에서 잼민이 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인터뷰를 조금 토대로 해서 어떤 점이 조금 더 필요한지 를 활용해서 만든 영상이고 잼민이 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는 알아! 첫 번째, 오늘도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까먹는다! 그래서 이 영상의 반응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되게 대다수의 반응은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이게 맞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좀 순화해서 말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도 이런 말을 들어왔는데 이렇게 못하게 하면은 안 되지 않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다른 조원들이 했던 활동을 한번 보시고 그거 종이에 궁금한 점 적어주시면 제가 지금 대신 가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후 아이들의 소감도 살펴보면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거나 AI의 답변을 받아들일 때 나름대로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깨달았다거나 비판적 사고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등 AI 에이전트와 교사가 함께 설계한 수업이 학생들의 배움을 확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과 설문조사를 통해 양적 조사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디지털 시민 역량이 정말 많이 향상되었음을 수치로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연수를 통해 AI 에이전트와 교사의 협업이란 결국 교사의 사고 구조를 다시 디자인하는 과정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번 연수 내용을 바탕으로 AI 에이전트를 사고의 파트너로 삼아 학생들의 사고력이 조금 더 촘촘해지는 수업을 하시는 플러스 교사가 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AI 에이전트와 함께 배움의 다음 단계를 기획할 시간입니다. AI 에이전트는 교사의 사유를 확장하고 학생들의 배움의 깊이를 더해주는 조력자일 뿐 교사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서 꼭 수업 설계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은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들과 함께 깊이 있고 행복한 수업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만나요. 안녕!